오늘은 12월 26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섣달 초 나흘입니다. 초나흘. 설이 26일 남았네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방금 저희 어머님 잠자리를 방금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7시부터 식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양치질 하고 식후에 30분간 좀 앉아있고 합해서 3시간 걸렸네요. 그래도 3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기를 한 공기 다 비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노인들이 식사만 잘하시면 일단은 90%는 저는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해요. 식사하고 물을 드신다면 일단은 90%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코로 식사를 했을 때 노인들이 코로 식사를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다시 코에 관 빼고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있죠. 근데 100세가 가까운 노인분들이 코로 식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주일 코로 식사하든 한 달 식사하든 입하고 식도가 거짐 근육이 퇴화돼야 합니다. 퇴화돼. 그래서 코로 식사하는 것 보고 경광급식이라 그러는데요. 경광급식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어르신들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광급식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하면 반드시 어르신들은 보호자들한테 경광급식의 후유증을 안내를 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코로 관을 넣어서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르신들도 경광급식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몸무게가 40kg 이하이고 수일간 식사를 안 하시면 수액 주사도 한도가 있죠. 그건 최저 칼로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몸에 안 좋아요. 그거 계속 맞는 것 자체도. 그래서 코로 식사를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님도 거짓말 20여일을 수액주사 맞다가 결국은 경광급식을 했습니다. 근데 경광급식 하는 와중에도 저는 꾸준히 혀 운동하고 목구멍 운동을 했어요. 이건 다음에 경광급식 후에 어떻게 일반 식사가 가능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변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 설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경험담을 우리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과 공유하고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3년간 가족요양 기간 중에 설사를 2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 설사에 대한 후유증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정상인들도 설사 한번 하고 나면 몸이 축 늘어지죠. 축 늘어집니다. 근데 40kg 이하
정말로 몸에 어디 그 에너지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당일 먹은 칼로리로 당일을 지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노인분들은 설사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예. 설사 그 자체는 별론데 설사로 인해서 다른 장기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몸에 열이 오르고 혈압도 문제되고 박동수도 문제되고 자고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는 예방, 변비도 중요하지만 설사는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사 원인이 있죠. 제가 아는 설사 원인 중에 저희 어머님에게 저희 어머님이 해당되는 그런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하는 외부 감염에 의한 설사입니다. 이것은 워낙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니까 특별한 것은 없겠죠. 다만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쩝니까? 돈 있는 분이 가족요양 하겠습니까? 다 시설로 보내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서 국도 효심이 있어서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직접 24시간 모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돈 많은 분은 시설로 보내겠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쩝니까? 우리가 식자재를 버릴 것도 함부로 못 버리고 아침에 먹다 남은 음식 점심이나 저녁에 또 먹고 이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도 아껴야 되고 물도 아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는 꽉 차고 이게 하절기에는 여름철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름철에는 음식이 정말 잘 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잘 상하는데요. 그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알면서도 왜 사고가 일어나서 설사가 나느냐? 음식이 아깝죠, 사실. 돈도 아까울 뿐더러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상했어요. 뭐 버리기 아깝잖아요. 예, 정말 버리기 아깝습니다. 그러면 과감히 자식이 먹던가 버려야 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 정말로 좋은 음식이고 또 아깝고 자식이 먹기도 아깝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부모님에게 아침에 드신 걸 점심에 드릴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이것을 아실 거예요. 알면서도 어려워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다 우리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가족요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어렵다 말은 상당히 좀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했어요. 노인분들 밥 진짜 안 드시죠? 그러면 무조건 음식이 남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에게 한 수저라도 더 드리려고 조금 여유있게 음식을 장만하죠. 알면서 그래요. 이것을 부모님이 다 못 드시기를 알면서 후라이도 한 개 다 하지, 계란도 우유도 한 개 다 밀봉을 개봉을 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
우유 180ml입니까? 그게 하나 다 드십니까? 못 드시잖아요. 계란 후라이 한 개 정도는 다 드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못 드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어쩝니까? 또 뭐 미역국이나 뭐 소고기국 이런 것도 끓이죠. 끓였는데 아침에 다 못 드시죠. 그러면 또 남아요. 근데 이것을 과감히 남은 것은 자기가 먹든지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저도 그걸 못 버립니다. 아까워서. 그러면 점심때까지 이어지죠. 그러면 점심때 제가 그것을 먹어봐요. 맛을 보죠. 안 상했으면은 부모님 드립니다. 그것을. 근데 이게 아침에 먹은 것을 하적이라 하더라도 아침에 드신 것을 점심 때 그 정도까지는 아마 우리가 35도라고 계산했을 때 상온이 극한의 여름철에 35도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아침에 음식을 점심 때 드릴 정도, 그러면 기간이 한 4시간 되잖아요. 5시간. 이 정도는 35도라 하더라도 아마 관계 없을 거예요. 아침에 만든 음식이라면. 그러나 저녁은 무조건 상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양파, 가지, 콩나물 이런 것들은 99.9% 다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은 것을 점심 때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 그 정도 기간에는 35도로 4시간 유지했을 때 음식은 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저녁까지는 무리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식자재로 해서 맛있게 해도 2끼 정도 안 드시면 이것은 2끼에 여러분이 드시는 거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들어가고 아깝더라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렵죠. 한 달 생활비 몇십만 원 가지고 사시는 우리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놔도 저녁 때는 상한 경우가 많아요. 냉장고 안에서 상합니다. 하절기는. 그래서 첫 번째 설사를 방지하려면 음식을 양을 적당히 하고 부득이 많은 경우에는 냉장이 아니라 냉동을 시켜야 돼요. 냉동. 그래가지고 드시기 한 끼 전에 냉장고, 냉장실에서 해동을 시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해동은 밖에서 해동한 게 아니라 냉장고 내에서 냉장실에서 해동을 해야 됩니다. 외부 감염에 의한 설사 방지 방법 첫 번째는 반드시 아침에 한 것은 점심 때까지는 먹어라. 2끼는 가능해요. 점심 때 한 것은 저녁까지는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은 냉장실에 보관을 하되 냉장실에도 3끼 이상은 안 돼요. 무조건 여름철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3끼 이상 넘어가는 것은 냉장실에 놔두는 게 아니라 냉동을 시켜야 됩니다. 얼려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설사의 위험성을 아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몸무게가 없기 때문에 설사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자, 두 번째요. 설사 원인 첫 번째, 음식을 적절히 하고 2끼 이상 가지 말고 장기간 하실 분들은 냉장이나 냉동 얼려라.
그리고 한 끼 전에 아니면 두 끼 전에 냉장실에서 해동을 합시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식들이 간호하는 자식들이 손발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특히 손발, 예, 손발, 손이요. 손은 간단히 말해서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대소변 다 우리 손으로 받아내잖아요. 부모님들 일 보시고 뒤치한 후에 무조건 손을 씻어야 돼요. 이것은 외의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 음식을 잘 처리할 것. 두 번째, 간호하신 분이 손을 잘 씻을 것. 수시로.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50번 이상 손을 씻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지금 이게 이게 손에 얘가 지금 약간 이상한 질병이 있는가 몰라도 물이 닿으면 안 돼서 이렇게 붕대 싸놨는데 이 상태에서 50분 이상은 저는 씻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설사를 방지하는 세 번째, 이것은 뭔 거니? 어르신들을 식후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앉게 하시라. 앉거나 서거나.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저는 첫 번째 케이스하고 세 번째 케이스에서 설사를 어머님께서 걸렸어요. 식사를 하실 때 부모님들에게 다급하게 밀어 넣어서는 안 되죠. 제가 서울대에서 우리 어머님 식사하신 지 3시간 걸렸다겠죠?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걸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식후 30분 앉아있는까지 포함해서 3시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어르신들은 식도와 입놀림이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음식도 천천히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이거 설사 원인입니다. 빨리 먹은 것도. 그래서 서서히 식사를 하시게 하고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은 허리를 편 상태에서 앉아 있어야 된다 혹은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걸 지금 강조하는데요. 어르신들이 허리가 굽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한 60도 70도 허리가 굽었어요. 지금 이 허리가 없어요. 완전히 딱 붙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식사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 바지나 팬티를 배꼽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위로 올려서 식사하면 안 돼요. 더무르게서. 바지나 팬티를 배꼽 아래로 내리고 아주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식사를 하신 후에는 식사하실 때는 천천히 하시고 절대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강요하면 설사는 두 번째 치고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들은 음식물이 기도에 들어가도 우리도 힘드는데 노인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산소 포화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운 좋게 그때 살아나셨죠. 네. 병원에 있을 때예요, 그때가. 식후에 30분 이상을 앉아있지 않고 바로 눕힌다. 이것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설사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거 체한다 그러죠. 예. 밥을 빨리 먹어서도 체하거니와 밥 먹고 빨리 누운 것도 체한 겁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그래요. 체하면은 사람이 설사, 저도 그랬어요. 왠지 밥을 먹고 맛있게 먹었는데 뭐가 두통이 심하고 속이 더무르보고 그런 것은 지금 체한 거예요.
예. 식사는 천천히 하시고 식후에는 최소 30분 이상. 저 같은 경우에는 30분은 의자에 앉고 나머지 30분에 1시간은 저렇게 45도로 이렇게 45도로 저는 어머님을 이렇게 눕히죠. 그리고 저는 보통 1시간 이상을 저렇게 해야 합니다. 한번 제가 설사를 경험한 후부터는 이건 철저히 지켜요. 오늘은 제가 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음식물이 상한 음식을 드셔서는 안 된다. 이거 알면서도 어렵다. 그러나 지키자. 두 번째, 손을 다소 씻자. 손을. 예. 참고로 감염될 만한 것을 만진 후에는 바로 씻어야 된다. 이건 정말 어려운데 생활해야 됩니다. 왜? 설사 후유증은 너무나 안 좋아요. 어르신들의 설사는. 좀 번거롭더라도 이건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식후에는 최소 30분 이상 앉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다 그 체질마다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제 이 세 가지 내용이 아마 공통되는 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마 청소하고 왔어요. 예, 청소하고 왔어. 못 알았어요. 청소하고 왔어요. 맞아요. 이 밖에서 나를 이제 청소하고 이제 잡시다. 갔다 왔어. 예.